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14일 월요일날 외국인이랑 기관이 샀던 종목들을 가지고 일명 수급주죠. 그 수급주들 어떤 걸 매매하면 좋을지 지금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여기서 YG 엔터부터 해가지고 DGB 금융지주라는 종목까지 해가지고 이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수급주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꽤나 1조 정도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이 수급주라는 게 여기 종목별 투자자 보시면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으면은 이 기관이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은 이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일단 제가 이거는 뽑아놓은 종목이고, 그건 말고도 이 종목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그 영상 뒷부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DGV 금융지주부터 볼게요. 이 금융지주 같은 경우 일단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이런 신한지주나 요즘에 보면은 금융지주 관련돼서 은행주들이 생각보다 움직임들이 꽤 괜찮더라고요, 요즘 시장에서. 그래서 그 한 종목 중에서 이 DGV 금융지주 금요일날 모습을 봤을 때 5%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이게 단위가 100만원 이어가지고 보면은 69억 정도 외국인이 이 당일에 이렇게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 종목을요. 그리고 위치도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좀 넓게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지금 고점을 만들어 놨던 이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19년도 8월 16일부터 해가지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놨었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오고 나니까 서서히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그 사태 이후에 서서히 이제 등락을 거치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아까 있던 코로나 사태 이전 전고점 박스권의 그 전고점 부근을 지금 이 11월 18일 날 돌파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 양봉 있죠? 이 양봉으로 돌파를 해 놓은 다음에 그동안 좀 쉬었다가 여기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21선 있죠. 이게 주황색 선이 21선인데 21선이 주가가 21선 밑에 있다가 금요일날 갭 상승을 하면서 21선 위에 안착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도 21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매매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DGB 금융지주. 그 다음에 다른 수급적으로는 연기금이 보시면 얘네들이 이 11월 18일 날 이때 이 음봉으로 나왔던 날 있죠. 이 음봉으로 나왔던 날 말고 그 다음부터 해서 이 구간에서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수가 이어졌죠. 이 12월 9일날 빼고는 계속 매수가 이어졌고, 이 기타 금융이라는 쪽은 뭐 아무래도 이 금융 관련돼서 그쪽이겠죠. 여기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뭐 그냥 기관이라고 할게요. 외국인 그 연기금. 이 연기금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는 세력이 빼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쪽 밑에까지는 떨어뜨리지 않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돈을 투입했는데 자기들의 평단가가 만약 여기라고 치면은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나오는데, 그거를 이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그거를 좋아하진 않겠죠. 그런 거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이 분봉입니다. 30분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었던 이 구간에서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한 거고요. 그럼 했을 때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구간도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선을 하나 그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여기 전고점 구간들 있죠. 이렇게 저항으로 받았던 구간, 이런 구간에서 지금 다 전고점으로 나온 겁니다. 7,550원 정도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구간도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보면은 있던 구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를 그동안에 11월 23일부터 해가지고 12월 11일까지 한 20일 정도 됐죠. 20일 동안에 이 넘어주지 못했던 이 저항대를 금요일날 여기 돌파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돌파를 했을 때 보시면 외국인이 그동안은 이렇게 뭐 팔았다가 뭐 산 흔적이 별로 없는데 외국인이 금액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이 종목 어차피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직하게 움직임들이 나와 있던 이 7,550원 전고점이었던 이 구간을 지지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 사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나는 좀 더 이 종목이 그래도 조금 더 빠지더라도 여기 7,470원 이런 구간까지 빠지더라도 한번 버텨볼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임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구간 자체가 연기금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 든든하죠. 네, 든든합니다. 근데 물론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져 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손절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절은 어디서 하면 좋겠냐, 뭐 딱 눈에 보이는 거는 저는 지금 여기 이 당일에 외국인들이 이 안에서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봉에서 저가, 이 봉의 저가는 되도록이면은 외국인들이 지킬 것이다, 지키려고 할 것이다 생각하고, 근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은 여기 7,550원에 샀다가 지금 손절해도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되는 이 구간에서 결국 여기 오면은 나는 3% 여기 정도 2.5% 손절 잡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 깨면은 손절해야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급주는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안정적이기도 하죠. 수급이 계속 이렇게 눈에 띄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면서. 다음 대림산업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그 건설 토목 관련주로 보이더라고요. 대림산업이 이제 건설 전문 업체,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이런 것을 이게 국회의사당도 만들었던 그런 회사라고 하네요. 건설했던 회사. 찾아보니까 또 이 편한 세상, 다음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거를 또 건설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건설 관련된 업종이겠네요. 근데 지금 건설 관련된 업종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있는데 12월 둘째 주 이슈 같은 거를 정리해 놓는데 여기 12번째 그 공공임대 해가지고 건설주나 토목주를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공임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고,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2025년 공공임대 240만 호 시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짓겠다는 얘기죠. 대신에 뭐 공공임대 주택이긴 하지만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건설, 토목 이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대림산업이라는 종목을 지금 이걸 미리 뽑아놓은 게 아니라, 미리 찾아놓고 그런 게 아니라 당일에 이 12월 11일 날 수급이 들어왔던 이 모습을 포착하면서 매매를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혈강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금요일날 이 기관에서 110억 원 정도의 지금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이때를 보면은 금융투자에서 57억,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꾸준히 좀 모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사모펀드에서 지금 55억을 지금 매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투신도 오랜만에 좀 매도를 계속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럼 이 상태를 보면은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그동안에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놨던 곳을 잘 보세요.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지금 종가상 올려놨습니다. 어떤 얘기냐, 여기 그동안에 저항대였는데 이거를 종가로 해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해줬다는 거죠. 돌파를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요즘은 이제 건설주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곳이고요. 이걸 봤을 때 지금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점 추세가 보시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수급주는 결국 이 기관이나 연기금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점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이면서,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박스권을 넘어줬다. 이 모습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수급주를 매매하시고 좀 중장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은 한번 잡아가지고 쭉 이런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이 사모펀드가 계속 모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계속 들어와 주는지도 계속 보면서 매매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오늘 이제 금요일날 모습만 봤을 때는 또 돌파를 또 해줬으니까요.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박스권을 넘어줬다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줬고, 그 다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여기 선을 제가 그었는데 이것을 여기를 왜 그었냐, 이 시가 갭 상승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때 이 날이 언제였냐면은 12월 7일 날 12월 7일 날인데 여기입니다. 12월 7일 날 갭 상승을 시켜 놓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밑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떨어뜨렸죠. 이렇게 계속 빠집니다. 빠지는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종목을 상승이 그 아침 갭이 일단 갭 상승을 예도했습니다.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한번 고가가 여기 상승을 한번 했다가 여기서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이게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진 거고, 떨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다시 이 안에서 지금 기관이 매집을 했겠죠.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서서히 올리면서 종가상 여기를 돌파를 해줬다는 겁니다. 돌파를 여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말이냐, 그냥 저항을 돌파를 한 겁니다. 저항대를 이 셌던 이 저항대를 종가상 이렇게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그 매수를 여기 그냥 전고점이었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그냥 한번 뭐 비중을 좀 줄여갖고 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지면은 이런 구간에서 좀 사고, 이런 구간에서 사고, 그 다음에 만약 더 떨어진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좀 사보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 일봉상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이게 손해가 크지 않아요. 손실이 날 가능성이 좀 적어집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요일날 이 종목 여기를 86,900원 이 구간, 거의 87,000원 구간이겠네요. 이 구간을 이제 지지를 해주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얘는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 산업적인 섹터를 봤을 때, 움직임을 봤을 때 건설이나 이쪽으로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수급주나 대형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해도 괜찮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스타일상 이런 종목을 잘 안 하고 테마주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안정적이긴 하다는 거예요. 매수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 얘는 이제 좀 만약 완전히 수급주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외국인이 금요일날 외국인이 15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들어와가지고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모습적으로는 이제 얘는 이제 바이오 종목이죠. 바이오 종목이고 옛날에 상승을 했었는데, 얘가 기업적으로 좀 같이 그 유상증자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좋은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적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를,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 해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온다 해서 매매를 하는 거는 좋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좀 뭐 들고 있어봐야 일주일 정도 안에서 정리를 하는 편이니까 얘는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은 상태인데, 얘도 어떤 관점으로 넣었냐면은 여기서 상한가를 갔죠. 일봉 보시면 상한가를 갔고, 상한가 다음날 여기를 또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진 겁니다. 이 곳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그 터진 이 30분 봉에서 이 30분 봉의 종가 여기를 그동안 잘 보시면은 여기 한번 저항으로 해가지고 못 넘었죠. 그 다음에 계속 못 넘고 있습니다. 못 넘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뭐 이슈가 있었겠죠. 금요일 날 이슈를 받고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일단 여기를 저항을 좀 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곳을 지지를 하는지를 보면서 매수를 좀 진행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넣어놨습니다. 뭐 외국인 이게 계속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외국인도 뭐 150억 정도 이렇게 뜨니까요. 이게 보니까 뭐 소액 주주 유상증자 적극 참여 의사 속에서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유중을 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재무적으로는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하실 분들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코스닥 제약 관련된 회사로 보여지고 넣었던 이유는 이제 금요일날 외국인이 한 50억 정도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매수를 좀 했는데, 근데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려고 했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림산업이나 이제 DGV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은 좀 계속 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지수를 봤을 때 그동안의 이 지수 모습을 보시면 전에는 예전에는 이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지지를 하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모습이 보이죠. 근데 요즘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강한 이 모습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코스피가 이렇게 강한 모습이면은 이 코스피 추종을 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뭐 요즘에 삼성전자나 그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했던 철강 관련된 업종들, 또 이제 건설주들도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코스피는 계속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왜 이게 이 백신 이슈로서, 그러니까 백신 화이자 이슈가 11월 달 말쯤에 나왔나요? 그쯤에 10월 한 11월 초쯤에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그동안은 이 화이자 백신 이슈 전에는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상승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서서히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산업에 그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 코스피 종목들을 좀 사는 게 맞지, 이 코스닥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좀 적은 상태에서 이게 또 보면은 제약 쪽으로도 돈이 다 완전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백신 관련 종목들이 꽤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얘는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근데 산업적으로 산업 움직임을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좀 빼겠습니다. 좀 이렇게 빼놔야겠네요.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도 재무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레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이제 코스닥 관련 종목, 의료기기 종목인데요. 근데 얘는 이제 금요일날 모습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매수 여기를 넣어놨는데, 얘도 수급을 보시면 이 금요일날 이제 외국인이 24억, 기관이 17억 이렇게 양 매수를 좀 계속했습니다. 또 보면은 12월 9일, 10일 날 이럴 때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해왔던 종목이고요. 투신도 금요일날 들어왔고 사모펀드도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잠깐 보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의료기기 관련돼서 이슈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 제가 긋겠습니다. 분봉에서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 선을 그었던 곳이 뭐냐 보시면 이 상승이 나왔던 날 있죠. 지금 여기입니다. 이 상승이 나왔던 날 일봉으로 잠깐 보면은 이 구간일 텐데요. 이 구간인데 여기서 상승으로 나왔던 45,800원 이 구간은 지금 이 30분봉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종가상 여기가 마감을 한 겁니다. 종가가 여기 끝이 나면서 보시면 여기를 뭔가 뛰어넘는 듯 하면서 상승을 여기 했지만 결국 계속 밑으로 빠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게 저항으로 계속 저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 딱 봐도 아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됐구나 라는 게 보여집니다. 상승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졌지만 여기가 저항이 딱 보이죠. 저항대가 맞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떨어집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보시면 금요일도 똑같아. 금요일도 모습이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저항 맞고 여기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 중간까지만 한 12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도 다른 날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갑자기 이제 오후장에 돈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이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세력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세력이 개입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수급도 보니까 수급도 뭐 이게 수급이 크진 않습니다. 뭐 다른 무거운 대형주처럼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걸 보니까 수급이 좀 들어오는구나. 계속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양매수도 해줬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 선을 그었죠. 여기를 일단은 저항을 돌파를 했구나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저항을 돌파를 했구나 보면서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45,800원 여기겠죠. 45,800원 하고, 그럼 여기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할 거라면은 어떻게 하냐, 한 45,800원 여기서 기다려보고 이 종가 대비해 가지고 한 1.5% 정도 떨어지면 오겠네요. 그 다음에 손절은 여기서 할 겁니다. 45,000, 한 44,900원 정도에서 손절을 계획할 건데, 이게 한 2% 정도도 안 돼요. 2%도 안 되는 구간에서 제가 한번 여기 매수해 가지고 손절을 기대하면서 한번 계속 들고 가볼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이 계속 끊기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나왔을 때는 한번 여기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라는 종목도 일단 코스닥 의료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콜마 BNH, 얘는 의외로 수급이 좀 꽤 괜찮더라고요. 수급이 뭐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좀 했었고, 기관이 12월 4일부터 해가지고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금요일날 1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연기금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를 이제 좀 한 모습입니다. 투신도 들어와 줬고요. 얘는 이슈가, 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얘도 제약 관련된 회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콜마 BNH가 이 회사가 보니까 화장품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였네요. 애터미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애터미 쪽으로도 연관이 있고,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요즘에 그 화장품 대형주 유명한 게 뭐였죠?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 요즘 수급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습니다. 12월 9일날 수급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던 그 종목이고,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던 그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서 지금 터지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다시 좀 살아나려고 하는 겁니다.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다가 보시면 21선을, 여기서 21선을 돌파를 해줬지만 이 지지를 못하고, 21선에서 지지를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돈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거를 12월 4일부터 해가지고 12월 4일날 딱 보시면은 기관이 계속 이제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매수를 한 게 별로 없죠. 외국인이랑 같이 양매수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다가 서서히 12월 9일날 이 상승에는 또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던 이런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이제 화장품 이제 좀 다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는 그런 이제 컨택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소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고, 그 다음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컨택 관련 종목들이 지금 월요일 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서 이렇게 갭 하락을 좀 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그때가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종목이 어차피 서서히 다시 한번 여기서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온 이 상태에서 얘가 조정이 좀 들어와 갖고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오면은 그럼 사는 거죠.
어차피 이 화장품이라는 것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얘가 일단 뭐 재무적으로는 그래도 뭐 엄청 나쁘거나 그러지도 않네요. 그런 상태는 아닌 거고, 얘도 같은 관점입니다. 여기 선을 제가 그었는데 이때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 있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준 상태고, 돌파를 해줬죠. 그러니까 매수를 이게 좀 많이 떨어져야 되지만 그냥 여기를 한번 그냥 눈에 띄는 이 구간 있죠. 5만 3,700원 정도? 5만 3,700원 이런 구간에서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가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인데 여기 상승을 했다가 여기 지지를 못했어요. 지지를 못하고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가 이 곳이 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저항으로 작용해서 여기 돌파를 못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는 내가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 53,700원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잡아보시는 거고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펄어비스. 펄어비스 게임 관련 종목이죠. 얘는 이제 게임 관련 종목인데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이 정말 매수를 많이 했어요. 금융투자가 거의 12월 3일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12월 3일이 이때 중국 판호 그 개방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판호 이제 판권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한국에 내주겠다. 이게 컴투스가 그 관련 이슈가 있던 건데 보시면은 수급이 별로 없습니다. 수급이 거의 죽었죠. 수급이 오히려 없었는데 근데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은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여기 종가상 넘지 못했던 이런 구간을 좀 종가로 지금 넘어준 상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요일도 이렇게 금융투자나 보험에서 많이 들어왔네요. 연기금도 이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러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선을 하나 그으면은 이게 물론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손절을 잡고 매매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또 일봉을 봤을 때 보시면 여기가 있죠. 여기가 그동안의 박스권이었습니다. 이 박스권의 고점이 어디였냐? 22만 9,4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냥 23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23만 원 이 구간이 그동안의 저항대였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저항으로 이렇게 맞이했던 종목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갭 상승으로 여기 띄워줬다는 거예요. 띄워준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이 구간 안에서 기관이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기관을 지금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물론 한 번 더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나는 이제 월요일 날 조정일 좀 들어오면은 그럼 조정에서 좀 일단 사보고 근데 여기서 만약 뭐 금요일 날 여기 저점 있죠? 금요일 날 저점이었던 여기 23만 5천 원 이 구간을 깨면은 나는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수급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판호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종목을 한번 사볼 수 있다는 겁니다. 펄어비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YG엔터도 일단 수급적으로는 막 계속 들어오진 않았어요. 계속 들어오진 않았고 이때 보시면 12월 3일 날 이 12%가 상승한 날인데 이때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130억, 그 다음에 기관이 180억 매수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이 조금 팔았는데 근데 13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43억을 다음날에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은 팔지 않았고 그러다가 보시면 이게 판 흔적이 많이 없죠. 그동안은 이제 뭐 판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판 흔적이 별로 없죠. 이 기관도 똑같습니다. 기관도 판 흔적이 없습니다. 뭐 이때 4천억 팔았지만 금요일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금요일날 사줬던 모습이고요. 뭐
투신이나 이쪽은 군데군데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매수했던 데가 금융투자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 쪽으로 많이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사모펀드도 크게 판 흔적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기관 쪽으로는 판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이 양봉의 이 종가 여기 고점을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이런 수급주는 이제 안 하지만 저는 만약에 테마나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움직임이 많이 없어요. 3% 하루에 당일날 올라간 게 3%이기 때문에 뭐 떨어져 갖고 올라가더라도 좀 움직임이 느려서 안 하지만 근데 이런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뭐 소속된 그 가수들 유명한 블랙핑크나 이런 뭐 이슈 같은 것들도 찾아보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 한 47,000원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점은 눈에 보여요. 저점이 여기 단기간에 그동안의 이 저가 구간 있죠. 여기를 이제 손절로 잡고 여기 손절해봐야 3%도 안 됩니다. 예, 3%안 되는 이 구간에서 그냥 손절 잡고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이 물량이 계속 있을 때 수급이 계속 있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종목 어떻게 종목들을 뽑았냐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여기서 뽑은 겁니다. 하나씩 보면서 12월 1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종목부터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벌써 31분째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또 다른 걸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할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얘는 이제 뽑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을 봤을 때는 여기서 대림산업 건설 관련 종목 그 다음에 DGV 금융지주 그 다음에 펄어비스 YG 엔터 그 다음에 콜마 B&H 이런 종목들을 한번 이제 뭐 분할로 매수하든지 해가지고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일단 지금 영상은 이제 끊고 또 다음 영상을 또 바로 찍어야 돼서요.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